자, 잘 쉬셨죠? 네, 세 번째 말소등기 보도록 하죠. 말소등기라는 등기는 아까 배웠던 변경, 경정 상황이 다른데, 변경등기라는 등기는 좀 전에 배우시기를 후발적, 뒤에 붙는 말, 일부, 경정은 원시적, 일부였었죠? 일부란 말 나오면 경정, 변경하란 반면에 이 말소등기라는 등기는 등기상 전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전부를 없애기한 것이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는 등기상 전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 말소 등기라는 등기는 어떠한 등기도 말소는 다 가능합니다. 대상은 소유권이건 뭐 소유권 이외 등기이든 표지부 등기이든 갑구이든 을구 다 말소가 가능하지만 말소 못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말소를 못하는 것은 다만 말소 등기를 또다시 말소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보니까 말소 등기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말소 못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 어떤 등기? 말소 등기 자체는 말소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또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 회복하는 거지, 말소를 또 말소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말소 등기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진 전부 다 말소할 수가 있고, 그럼 말소 등기할 때 밑에 요건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등기상 전부가 실체와 일치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왜 불일치하는가?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원인을 묻지 않는다 이 말 뜻은 원시적이든 또는 후발적이든 전부란 말 나오면 전부 다 말소로 빠져가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무슨 등기 하시고? 이게 놀아야 돼 입에서 자꾸. 원시적 일부는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는 변경등기, 원시적 전부는 말소등기, 후발적 전부도 말소로 빠져오다 보니까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전부 다 말소로 내려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또 말소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한견이 있는 경우에, 이해한견이 있게 되면 이해한견에 승낙서를 첨부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승낙서 첨부 안 하게 되면 이때 주등기로 갈까 부기등기로 갈까? 말소 등기할 때 이해한견에 승낙서가 없더라. 주등기일까 부기등기일까? 하나 둘 셋. 예, 지금부터는 각합니다. 틀리라고 자꾸 대답을 요구한 거예요.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따지는 것은 변경, 경정할 때까지만이고, 말소부터는 승낙서가 없으면 각하당합니다. 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소 등기를 이해한 게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울 건 아니고 이제 상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순위 저당권 등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2순위에 전세권이 들어와 있고 3순위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더라. 세 개가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이 전세권 2순위를 말소 등기 시에, 얘는 선순위 권리자고 후순위 권자죠. 오케이? 그럼 얘를 말소할 때 선순위, 후순위 둘 중에 누가 이해관계에 속할까? 누가 이해관계이냐? 선순위가 후순위가? 우리끼리는 뭐 하나 둘 셋.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뭘 말해도 틀리게 돼 있으니까. 선순위 후순위 하나 둘 셋. 아니 말도 안 해버리네. 자, 누굴 말해도 틀리게 돼 있으니까 말씀 자신 있게 하시라고. 선순위 후순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외우면 틀리고 상황을 그려놓고 여러분이 연구하시는 거야. 누가 피해가 있느냐. 얘가 지워질 경우에 선순위 권리 입장에서 후순위가 말소를 당하는 말도 신경 쓸 바는 없잖아요. 그럼 선순위 입장에서는 이해한개인이에요? 이건 아니죠. 피해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지워질 경우에 3순위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나요? 이익이 있나요? 얘가 지워지면 순위가 위로 올라가니까 피해 볼 건 없잖아요. 그럼 얘도 이해한개인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말소 등기할 때 선순위이건 후순위이건 이해한개인은 아니란 얘기고, 누가 이해한개인이냐? 전세권 잡고 들어온 저당권이 있더라. 저당권의 경우는 등기 떨어지게 되면 순위번호를 4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딜 잡고 들어왔어요? 전세권 잡고 들어왔으니까 2에 부기 1호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전세권은 주등기고 얘가 부기등기죠. 주등기랑 부기등기랑 관계는 주와 종이 만들어지는 게 관계예요. 주종관계. 민법 공부할 때 주종관계 대표적인 예가 대리와 복대리. 배웠나요? 대리가 죽으면 복대리도 죽는다고 배웠죠? 복대리가 죽었다고 대리까지 죽어요? 그건 아니니까 우리 드라마 보게 되면 주인이 유배가면 종놈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종은 주를 따라가니까. 종이 죽었다고 주인까지 죽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말소가 될 경우 그럼 얘를 잡고 들어온 저당권 등기도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당권대로 가정을 해버리고 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도 못 받았는데 얘가 죽으니까 너도 죽어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세권 죽을 때 덩달아 죽는 이자에 승낙서가 있어야지만 말소가 가능하고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이등기 말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라? 각하하다 보니까 말소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민법 공부할 때 혼동 배웠어요? 혼동.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배웠죠? 끄떡끄떡 해야 돼. 소멸하는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더라. 혼동에 의한 권리에 후순위 권리가 존재한다거나 혼동에 의한 권리가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얘가 죽으면 덩달아 죽는 피해보는 자 발생하니까 살려두는 거 일단. 이해 갔어요? 말소의 뜻이 뭔가요? 말소의 뜻.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지워지면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지워지는 등기랑 덩달아 죽는 애, 걔가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럼 얘가 죽으면 덩달아 죽는 애 있더라 없더라? 있죠. 누구? 토기등기 저당권자 승낙서가 들어와야지 말소할 수 있고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각하당하고 말소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말소 등기할 때는 이 관계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등기를 지울 때 부기등기 누가 말소해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것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니까 예전에 기출문제가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주등기 말소와 별도로 부기등기만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렸죠? 부기등기는 누가 말소하더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거지 신청할 필요 없기 때문에 덩달아 죽는 자가 바로 이해 관계인이고 그제 승낙서가 있어야 말소할 수 있고 없으면 각하당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나름대로 중요한 파트고 네, 말소 등기할 때는 원칙이 공동 신청할 등기이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 등기도 있고 촉탁말소도 가능한 것이 나오는데 모양새는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 보니까 맨 먼저 나온 게 뭐가 먼저 나왔나요? 신청의 등기에서 먼저 나온 것이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밑에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 찾았나요? 그래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다 공동 단독은 다 외우십니다. 저절로 나중엔 판결받은 경우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 등기 말소하는 경우도 단독 신청할 수 있고 소유권 보조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등기한 권리가 어떤 데 사망으로 소멸해서 같이 갈 수 없는 경우도 혼자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등기 의무자가 소재불명이 되어서 공동신청 못하는 경우도 혼자 갈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소재불명이 옛날 말로 행방불명을 의미하는데 제가 여러분 집에 전세 살다가 이사 갑니다. 기가 만기가 됐다고 이사 갔는데 제 명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 안 하고 그냥 이사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제 명의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전세권 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소할 것이니 문제인데 말소할 때 저를 먼저 찾아야 돼요. 법원에 요청을 하게 되면 공시최고가 들어갑니다. 3개월 이상 일간신문에 알리게 돼 있으면 돌아오라고.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겠죠? 돌아올 수도 있잖아. 신문보다 날 찾네. 돌아오면 같이 가면 되는 것이고 3개월 기간 경고한 뒤에도 안 들어오게 되면 제 권리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 판결을 재권 판결을 받아야지만 말소할 수가 있고 판결 안 받게 되면 이 타인의 등기 말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판결 받아야지만 말소가 가능한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소재불명됐다고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마지막 절차가 뭐라고요? 판결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당시에 저는 휴전선 안에 있었거든요. 안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좋았죠. 북한 애들하고 같이 보이면 보이고. 근데 한국 애들하고 똑같더라고. 저희도 철책 근무 쓸 때 고참들은 철모 있죠 이거. 이거를 딱 깔고 앉으면 거의 궁뎅이 폭 빠져가지고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다리를 좀 벌려야 돼. 이렇게 쩍 벌려면 있어야지 삼각으로 균형을 안 자빠지지. 다리 오므리고 있으면 자빠지는데 겪어본 사람 알 겁니다. 다리 쭉 벌리고 앉아가지고서 벽에 기대서 자면은 어쩜 자라요. 쫄딱은 근무 서야 되고. 우리는 이제 쓰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만원경이 큰 게 있는데 그거를 딱 보면은 북한 애들이 보여요. 우리 초선은 이렇게 원두막처럼 위에 올라가 있고 걔네들은 이중으로 돼 있어요. 1층, 2층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보다는 병력이 2배가 더 근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걔네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근데 전부 다 널브러져 있다가 싹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빡 일어나고 다 서 있어요. 갑자기 다 이렇게. 그럼 누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순찰한 거죠. 그럼 뭐 잘 쓰나 안 쓰나 결국은 누가 안 오니까 다 자빠져 있다가 누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가 다 총 들고 서 있던데 우리랑 똑같더라고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이러지만 실제로는 뭐 군바리들 똑같은 거 아닌가?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제가 그 철책 근무하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소장이 날라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와가지고서 갑자기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빨리 짐 싸가지고 집에 휴가 가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시고 가등기 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가등기다 뭐 돈 빌려준 게 있었는데 돈을 받으셨는지 안 받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 할아버지 명의 가등기가 있으니까 그 가등기한 채무자 후손들이 이제 상속 등기하려고 봤더니만은 저희 할아버지 명의 가등기 담보가 돼 있잖아요.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말소해 달라고 해서 말소 청구 소송 제기됐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받을 사람이 손자밖에 없잖아요. 손자들에게 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근데 군인들이 뭐 법원에서 뭐 날라왔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짐 싸가지고 휴가 보내가지고서 얼른 휴가 나와 잘 놀다 갔는데 선배 찾아가가지고서 형 이거 어떻게 된 거 물어봤더니만은 가만히 보더니 야 가던 게 된 게 한 40년 넘었는데 너 가봐야 지니까 그냥 가지 마 그러더라고.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민사 안 가면 자동 패소니까 그냥 놀다가 그러더라고. 그럼 놀다가 그냥 복귀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휴가 나가 신나게 놀다가 부대 복귀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 어떻게 됐냐고 그래가지고서 졌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제 타인의 가등기 말소하는 것도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상소인까지 찾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말소할 수 있을 만큼 등기를 지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재가 불명이 된 경우도 말소할 때 마지막은 어떻게 해라? 판결을 받아야지만 말소가 가능한 것이 등기 말소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전세 등기해 주는 건 참 좋지만 대부분 다 이사 가기 바빠가지고 등기 안 하고 그냥 홀라당 이사 가 버리게 되면은 집주인 골탕 먹어요 나중에. 나중에 그런 어려움이 따라오니까 집주인이 관례적으로 등기 잘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골탕 먹을 걸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절차가 좀 있고요. 나중에 책 보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제목 정도 이해하시고 미음번에 가등기 말소하는 경우도 이제 나와 있는데 가등기 말소하는 경우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가등기도 이따 다 뒤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예외적으로 가등기 권리자 스스로가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 권리자의 승낙서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예외 규정이므로 줄은 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책 오늘 이후로 다 버릴 거니까.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아직 보지 마실 것 어려워서 못 따라오니까 놔두시고 넘어가시면 직권등기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 몇 개만 잡아드릴게요. 직권등기 1번 등기법 29조 1호 관할에 받는 기와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개의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더라. 그래서 배운 게 있었고 2번은 생략하고 잠깐 놔두시고요. 3번의 경우 수용 있는 경우도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용 있는 경우는 두 개도 외우시라 그랬죠. 수용 있는 경우 직권 말소가 원칙이 돼 직권 말소 안 나가는 게 크게 두 개가 있더라. 수용 전에 소유권하고 지역권을 제외한 나머진 전부 다 직권 말소합니다. 배운 게 있으니 거기 따라 나온 것이고요. 들어본 경우는 아세요? 들어본 경우 나면 돼. 나중에 다 외워지니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의 경우에 지상권, 전세권 말소 등기 시 그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승낙이 있는 경우 저당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거네. 전세권 잡고 들어온 여기 칠판에 전세권 잡고 들어온 저당권 전세권 말소할 때 저당권에 뭐가 들어오면 승낙서가 들어온 경우 저당권 등기 누가 말소하더라? 직권 말소가 들어가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등기도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데 직권 말소는 요 법에 정해놓은 거 외에는 없어요. 나중에 수업 한 2번 들어가면 대부분 다 외워지니까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 들을 때마다 들어본 기억나면 된다. 이 정도만 3번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7번 더 들으니까 그 중에 한 번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에 좀 이따 배우게 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하는 경우도 중간 처분 등기 직권 말소가 들어갑니다. 이건 바로 배울 것이고요. 장기가 많기는 저당권 등기란 말 나오는데 가로로 써놓으실 날짜가 1980년 12월 31일 언제라고요? 1980년 12월 31일 날짜상으로 1980년 12월 31일
이 전에 들어온 저당권 등기 등도 직권 말소하는 것이 이게 법률 규칙입니다. 저당권뿐만이 아니라 저당권 등에서 저당권도 있고 쓰지 마세요. 나중에 책에다 있으니까 설명만 드리려고 그래요. 저당권 등에서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책에다 있으니까 경매 개시하고 파산 등기에서 요 7가지 등기는 이제 2006년 6월 1일로부터 권리 신고가 없는 경우는 직권 말소한다 해서 부칙이 난 거 동시에 2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개념 자체가 다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이런 것들은 한 이유가 뭘까? 채권 보존하려고 아닌가? 맞죠?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10년. 몇 년? 10년.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 지나면 채권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80년이라면 몇 년 전 얘기인가요, 지금? 35년 훨씬 지났죠? 그러면 이 35년 전 얘기라는 얘기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행사했다고 볼 수도 있다 보니까 등기부를 일제 정리하려고 한 번씩 나오는 규정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 쉽게 얘기해서 저당권의 경우 민법 공부할 때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에 변제가 있으면 저당권을 말소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옛날에 80년 이전에 대출받아서 돈 쓰시다가 돈을 갚았어요. 저당권 말소했나요?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지 몇 년이 지나왔어요? 3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부를 일제 정리 한번 해주려고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법률 규정을 통해 소멸된 등기가 있을 경우에 이 등기를 싹 지워버리려고 한 번씩 나오는 규정이 이 규정입니다. 옛날에 했던 규정은 1968년이라는 게 있다가 그전은 1950년이 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관심 있게 법률 개정 좀 보게 되면 나중에 1992년 또 나올 겁니다. 계속 한 번씩 나오는 규정이니까 나올 때마다 문제가 2문제씩 나와요. 기출 문제로. 그래서 개정된 것들은 내고 들어오는데 이 당시에 2번 낸 적이 있으니까 그냥 연도상으로 언제다?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저당권 등은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 7가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간단히 세번에도 큰 문제 될 건 없고 저당권의 경우는 일반적인 채권이 몇 년이라고 소멸시효가 10년. 그 채권도 종류별로 소멸시효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0년, 20년 다 달라요. 종류별로.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고 채권이 좋아요? 물권이 좋아요? 물권이 좋죠.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 걸립니다. 소멸시효가. 더블로 인정해 줄 것이고 또 남자분들 옛날에 술값 외상값 조금씩 있는 게 있을 텐데 술값 외상값은 소멸시효 기한이 1년입니다. 술값 안 갚으려고 그 술집 돌아갔으면 지금은 앞으로 지나가도 돼요. 네, 돈 달라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했다고 얘기하면 될 겁니다. 두들겨 맞는 건 나중 문제고 자, 법적으로 채권은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소멸시효고 저희 같은 학원 강사들은 임금이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네, 3년 지나면 제 강사는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참 나쁜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관례적으로 임금을 떼먹더라고. 떼먹고 드린대. 준대요. 그러고서 3년 싹 넘기고 나서 없어졌는데 그러고서 오리발 딱 내밀어. 그걸 놔둬야 돼. 반 죽여놔야 돼요. 네, 그거만 받아내도 아마 동그라미 4개 찬 살 거라 아마. 뭔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고 자. 어쨌든 학원 강사들만 떼낀 돈이 많아요. 생각보다.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노동부에 신고하면은 노동부에서는 우리를 노동자로 안 봐요. 그래가지고서 해결을 안 해줘요. 우리 개인사업자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서 떼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강사들끼리 소문나면 그 학원은 선생을 못 구하는 거예요. 안 가야 다. 왜? 선생들끼리 다 유대들이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가지마. 거기 돈 떼먹는데 가지마 이러면은 못 구하니까 어서 구해오긴 구해오더라고. 근데 밀리기 시작하면 학원은 학생들이 빠지기 시작하죠. 아닌가? 그래요. 나 그래. 결국은 이제 자기 살 깎아먹게 돼 있는데 남의 돈 떼먹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돈 떼먹지 말자고요. 우리는 많이 벌어서
못 갚은 돈 갚으시고 사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의 직권말소할 때는 7개가 나와 있지만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외워집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저절로 알게 돼요. 진짜로 알게 되니까 참고 버티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소등기 실행인데, 말소등기 실행할 때는 언제나 독립등기, 주등기로 말소등기합니다. 하나만 체크하세요. 주등기를 지워도 주등기고 부기등기를 지워도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독립등기 방식이지 부기등기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소등기가 뭔지는 바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말소 회복등기인데, 말소 회복등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칠판에서 말소를 또 말소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 그랬으니까 잘못 말소한 경우에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 말소 회복등기라고 부릅니다. 말소 회복등기는 등기상 전부 또는 일부를 잘못 지운 경우에 잘못 지워진 등기상 전부나 일부를 회복할 목적이 말소 회복등기이고, 차이점은 여기서는 전부나 일부란 말이 나옵니다. 종류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전부 말소회복이고 또 하나가 일부 말소회복이 있는데, 차이점은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하게 되고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고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로 갑니다. 그럼 얘를 왜 하는가 밑에 요건 보게 되면, 첫 번째 등기를 부적합하게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에 말소 회복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경우 왜 잘못 지웠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과실이든 등기용 과실이든 원인 묻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 권리는 살아있더라 소멸하더라? 권리와 등기는 하나라고 배웠어요? 별개라고 배웠어요? 권리와 등기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뭐 하나다 별개다, 하나 둘 셋 별개라고 배웠죠. 권리가 있고 등기가 있는데 등기를 잘못 지웠대요. 권리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살아있는 권리에 맞게끔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게 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이며, 네 번째는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이해환기인이 있게 되면 이해환기인에 승낙서가 들어와야지만 회복 등기할 수 있고, 승낙서가 없는 경우 등기는 자동으로 각하당합니다. 여기도 각하예요. 그럼 말소 회복할 때 이해환기인이 누구입니까? 이게 문제인데,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이해환기인은 대법원 판례에서 시점은 회복 등기실료 기준으로 이해환기로 따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해환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필히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 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말소 회복 등기는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나중에 이거 외우시는 게 사실 공부입니다. 시점은 언제가 되고, 자꾸 외치세요. 실판 보시고 자꾸 떠들다 보면 언제가 나오게 되니까, 회복 등기실 보고 따질 것이고, 등기부상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 관계인이다. 이 말을 풀고 들어갑니다. 자, 1순위에 저당권 등기 있다 가정을 하고 채권 등기 1억 등기되어 있고, 2순위로 전세권 등기되어 있는데 1억에 대해서 돈을 갚기를 5천만 원을 돈을 변제합니다. 다 갚았대요? 일부를 갚았대요? 지금? 일부를 갚았죠? 그럼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말소 등기예요? 변경 등기예요? 변경 등기 신청 들어가겠네요. 낮춰달라고. 그럼 5천만 원으로 변경 등기 신청 들어왔는데 등기관이 착각을 한 겁니다. 다가pon으로 착각을 해서 변경할 거를 싹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1, 2, 3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실행했고 이유를 변제라고 쓰고서 싹 지워버린 경우, 그럼 1번 등기 말소할 때 2번 전세권자 동의 받아요? 동의 안 받아요? 동의 안 받아도 상관없죠. 여기서 말소 등기할 때 선순위권자는 후순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를 지워버리면 후순위권자 입장에서는 순위가 위로 올라가니까 피해볼 게 없으니까 동의 안 받고도 자유롭게 말소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얘가 말소가 될 경우 전세권자는 기분 좋더라 나쁘더라? 기분 좋죠? 순위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말소 등기 끝난 상태인데 문제는 등기관이 변경할 걸 모르고 말소를 해버렸네요. 맞죠? 말소가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럼 권리는 살아있더라 소멸하더라?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권리에 맞게끔 등기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라는 등기입니다. 그럼 순위상으로 1, 2, 3, 4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실행해 준 다음에 원인을 등기관에 차거나 뭐 판결 이유를 쓸 것이고,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여기서 질문. 그럼 말소 회복 등기 끝났을 경우에 저당권 살아났다 아직 안 살았다?
하나, 둘, 셋. 아직 살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으려 그러면은 1번 저당권 지워져 있잖아요, 지금. 등기부상 2, 3, 4순위밖에 없으니까 1순위 없잖아요. 그럼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지워진 저당권 등기를 한 글자도 안 빼고 턱 밑에다가 1번 저당권 채권액 얼마 아까 지워지기 전에 1억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들어오고 다시 살려놓은 상태에서 아까 어떤 등기 들어왔어요? 변경 등기 들어왔죠? 요걸 여기서 다시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더라 이 뜻입니다. 그럼 저당권은 자기 자리 찾아왔나요? 원래대로? 찾아왔지요? 그럼 얘가 살아나는 순간 얘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질 거예요 아마. 아닌가? 맞겠죠? 얘가 살아나면 얘 다시 순위 뒤로 밀려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언제 피해가 왔어요? 말소할 때 피해가 와서 회복할 때 피해가 왔어요? 회복할 때 피해가 왔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융자 있는 집에 새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살아나는 순간 얘가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 이자가 이해 관계인 이자의 승낙 받아와라요. 승낙서 없으면 판결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고, 일단 각하당하면 승낙서 없으면 여기 2학년으로서 시험은 이거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특이하니까. 그럼 시점에서 언제 보고 따진대요? 말소할 때 보고 따진대, 회복할 때 보고 따진대요? 회복할 때 보고 따지되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 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밑에 등기 신청은 원칙이 공동 신청이 원칙이 돼 예를 들어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직권도 가능하며 촉탁도 가능하더라. 칠판에서 여기 보시자고요. 말소법 등기할 당시에 여기 잠깐 보시고 말만 틀만 잡아놓으시면 돼요. 외울 게 아니라 말소법을 또 어떻게 회복하느냐 방법은 공동 말소한 건 회복 등기도 공동, 단독 말소한 건 회복 등기도 단독, 직권 말소한 건 회복 등기도 크게 외치세요. 직권, 촉탁 말소가 잘못되어 있더라 회복 등기도 촉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안 내요. 그럼 어떻게 회복합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어떻게 말소했냐 이거 못 찾아가는 거예요. 공동 신청을 통해 말소한 것이 잘못되어 있더라 회복 등기할 때도 공동, 단독 신청을 통해 말소한 것은 회복 등기할 때도 단독, 직권 말소는 직권, 촉탁은 촉탁이냐 이건 안 걸어요. 안 걸고 내는 거는 뭘 내느냐 이게 특이 이거밖에 안 내는 겁니다. 그럼 회복 등기할 때 오른쪽에 등기 양식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등기 양식 1순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생략되어 있고 2순위 이철수로 소유자가 바뀌었죠? 찾았어요? 매매로 넘어갔는데 3순위로 2번 소유권이 말소가 됩니다.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해서 찾았죠? 근데 4순위로 2번 소유권 회복을 하겠대요. 원인은 판결받아 회복을 하는데 문제는 다시 밑에 5가 아니라 2로 들어와야 돼요. 5가 아니라 2로 들어와야 된다고. 5가 아니라 2. 찾았어요? 2로 고쳐놓으시고 소유권 이전 해놓고 이철수 들어왔죠? 거기에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5순위가 아니라 2순위 들어. 책이 잘못 나왔어요. 오타가 났어요. 이거. 고치셨나요? 그럼 다시 여기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지워졌죠? 그럼 살아날 때는 옛날 등기 똑같이 회복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 발생시키면서 지워지기 전, 말소되기 전에 등기예상 똑같이 회복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변경 다시 실행하는 게 순서다 보니까 5가 아니라 2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그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문제 이건 안 내요. 이건 왜 안 내느냐? 어떤 게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거는 말소 똑같이 갖다 붙이면 되니까 이건 안 걸고 들어오고 요거만 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요건 외우실 텐데 책에 없으니까 그냥 설명만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 효과 보게 되면 효과는 처음부터 말소되기 전에 종전 등기와 종전 순위를 그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처음부터 말소되지 않은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출판상에서 아까 말소 등기는 언제나 제가 주등기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칠판에서 얘를 찍 지웠어요. 여기 잘 보시고 찍 지우고 여기다 3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등기 실행했죠? 원인을 변제라고. 그럼 1번 찍 지운 게 말소 등기일까? 3번이 말소 등기일까? 어떤 게 말소 등기예요? 커서가 어디 있어요? 3번에 있잖아. 얘가 말소 등기예요. 얘를 지웠을 때 빨간 펜을 지워놨지 이렇게. 왜 지웠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왜 지웠는가 이유를 적어줘야 돼요. 이게 말소 등기라는 거예요.
원인 기자는 게. 오케이? 그럼 등기를 지웠을 때 지운 원인이 바로 뭐고? 말소 등기란 얘기고, 지워진 게 뿅 살아나 버렸죠? 얘 보기 전까지 왜 살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지워진 게 살아났을 경우 왜 살았는가 그 이유를 적는 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등기를 지울 때 지운 원인이 바로 뭐고? 말소 등기란 얘기고, 지워진 게 살아나게 되면 왜 살았는가 이유를 적어주는 것을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러면 말소 등기나 회복 등기 그 뜻은 지웠을 때 지운 이유, 회복할 때 회복한 이유를 적는 게 그 등기 뜻이란 거예요. 뭔 말인지 가졌어요? 자, 이게 말소 등기 아닙니다. 나중에 등기를 지웠을 때에는 쭉 찾아보시면 밑에 왜 지웠는가 이유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등기를 뭐라고 부르는 얘를 말소 등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1번 저당권이 말소 지워졌구나. 이유는 변제로 적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순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라는 게 언제 이렇게 주등기로서 실행하는 것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5번에 이제 가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가등기는 참 중요합니다. 가등기는 1회부터 시작해서 26회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나옵니다. 가등기는 한 번도 안 빼고 쭉 나왔는데 24회 때는 가등기에서 세 문제를 냅니다. 여기서만. 가등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나온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만 그거만 찾아가서 공부해도 등기법은 10개는 맞아요. 가등기라는 등기는 따져봐야죠. 가등기는 왜 할까? 하는 목적이, 가등기 하는 목적은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뭘 보존하겠대요? 청구권. 이 청구권의 경우 두 가지로 세분하는데,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 있더라. 그럼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느냐,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첫 번째 문제인데,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지만 물권적은 가등기 할 수가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공부할 때 물권적 청구권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종류가? 예? 몇 개 있더라? 3개 있다고 배웠죠?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안 배웠어요? 이맘때면 배웠을 것 같은데. 배웠죠? 근데 왜 갑자기 9개가 나오고 그러잖아. 민법이 개정이 많이 됐나 봐요. 자, 몇 가지 있더라? 3가지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이런 거 가등기 할 게 아니니까 가등기 할 수 없다가 되고, 뭐만 가등기 하더라?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하는 겁니다. 나중에 민법 공부하지 빵빵하게 되시면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만 가등기 할 수 있대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고, 다음 페이지 가등기 할 수 권리부터 쭉 줄줄이 따라 붙는데, 여기부터 본 다음에 또 줄 쳐드릴게요. 가등기를 왜 할까 하는 이유는 장차 어떤 등기 하려고? 장차? 가등기 하는 목적은 장차? 본등기 하려고. 나중에. 아닌가? 나중에 할 본등기를 하려고 미리 하는 게 가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약혼한 거예요 지금. 나중에 결혼하려고.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뭐 하려고? 본등기 하려고 가등기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등기 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은 본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할 수 있고, 본등기 안 되면 가등기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럼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여부는 본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찾아가는 겁니다.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할 수 있고, 본등기 못하면 가등기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유중이란 걸 배웠는데 기억나실라나? 유중이 유언자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그럼 제가 죽거든 제 집을 여러분에게 드리시래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바라고 있겠네. 그날을 왔다 가정하게 되면, 제가 죽게 되면 제 집 여러분이 본등기 할 수 있어요? 다시. 이게 어려운 말인가? 제가 죽거든 제 집을 여러분 드리시래요. 오케이? 제가 죽었대요. 그럼 제 집 본등기 할 수 있잖아요. 효과 발생했으니까. 이게 다 수화로 해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좀 제 집 본등기에 올 수 있죠. 그럼 제가 죽어도 제 집을 가지셔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직 안 죽었답니다. 그럼 제 집 본등기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죽으면 본등기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죽은 후에는 가등기도 가능한 거예요. 본등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죽기 전에는 본등기할 수 없으면 제가 죽기 전에 가등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할 수 있냐 없냐가 가등기할 수 있냐 없냐 기준 따라가는 거예요.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가능하고 본등기 못하면 가등기도 안 되기 때문에 유증을 통해 가등기할 수 있냐 물어보게 되면 나중에 한번 써먹는데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본등기가 올 수 있죠? 그럼 가등기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본등기할 수 없으면 가등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등기법 공부할 때 본등기할 권리의 경우는 외울 건 아닙니다. 소유권 본등기할 수 있나요? 예, 그럼 가등기도 가능하고 지상권도 가능하고 지역권도 본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저당권, 권리주의권, 임차권, 채권담보권, 그 다음에 환매권 다 가등기할 수가 있다가 환매권 나중에 따로 다루는데 일단 이렇게만 잡아드릴게요.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다 가등기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이제 나중에 암기할 부분은 청구권을 배분하시는데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는 권리에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가진 청구권 가등기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시기분화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있으며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서 다른 말로 이해약도 가등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여기 가등기할 수 있다와 없다의 가장 큰 구별 실익이에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뭐라고요? 이거는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은 가등기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갖다 붙이게 되면 전세권도 가등기할 수 있네요. 여기 그럼 전세권 설정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이전 가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변경 가등기할 수 전세권 소멸 가등기할 수 이거 다 가능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 가등기 약해지지 말고 말바꿔치기니까 저당권 설정 가등기할 수도 있고 저당권 이전 가등기 저당권 변경 가등기 저당권 소멸 가등기 다시 임차권 설정 가등기 안 하면 여기서 마주보고 강의할까 그러자. 저당권 이전 가등기 변경 가등기 소멸해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은 가등기 할 수가 있다요. 나중에 이거 외우셔야 돼.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 길면은 설인의 변소라도 외워야 돼요. 뭐라고요? 설인의 변소 설이 변소라도 외우셔야 집어넣으면 답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럼 여기 없는 건 가등기 할 수 없다가 되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 말소 등기 가등기 할 수 없다.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 할 수 이렇게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은 뭘로 외우셔라?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을 잡고 들어가셔야지만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가 가르마가 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부랑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더라. 시기부의 반대말은 조건기한 배웠죠? 그럼 시기의 반대말은 종기 끝나는 거니까 정지조건 반대말은 해제 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 할 수가 없다로 빠져가는 겁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민법 공부가 돼서 갖다 붙이면 되는데 오늘이 12월 29일 근데 며칠 안 남았네 달력이 12월 29일 오늘 의사표시하기를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답니다. 합격은 장래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오늘 끝까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아 우리끼리 확실하다 그래야지 왜 불확실하다 말을 써. 우리끼리도 확실하잖아요. 우리끼리는 남들이 볼 때 불확실한 거지. 그럼 남들을 따라가서 불확실한 조건이 있더라.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 잘 보세요. 민법 공부 엮어놓으면 되니까. 합격하면 집을 주겠답니다. 그럼 오늘 주나요? 나중에 주나요? 그럼 오늘 주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집을 받잖아요. 이걸 조건 성취해서 효과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 하더라. 배웠어요? 그럼 오늘 집을 드릴 때 오늘 가지시고 나중에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랍니다. 소멸하죠? 이걸 조건 성취로 효과 소멸하는 것을 해제 조건이라 하더라.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럼 이제 10월 29일 날 내년에 이날은 오나요? 오죠? 아,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어차피 몸 담은 거.
찍어서 어떻게 요령껏 넘어가도 뭐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망가진 시계도 2번은 맞아요 하루에. 아닌가? 맞잖아요. 그럼 찍어서 몇 개 맞는 거 맞출 수 있겠지만 넘어가려고 그러면 많이 맞아야 돼. 공부를 해서 시계를 빨리빨리 돌리다 보면은 많이 받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쫙 돌려야 돼 자꾸. 그래야지만 돌아가는 거고 찍어서 요령껏 한번 넘어가 봐야지. 그거는 안 돼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찍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보기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5개 찍어서 맞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심지어 나중에 문제 풀다가 5개 중에서 이거 아닌 것 같고 다 지우고 2개가 딱 남아요. 오지선대 나쁜 점이 이건데 둘 중에 하나 같아 답이. 그걸 콕 찍으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왜 틀릴까? 확률은 50%인데도 그것도 틀리는 이유는 답도 아닌 거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갔어요? 2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답은 그 2개 안에 없어요. 엄한 거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잡아먹고 막 날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시험 보시면은 시간이 남는 보류 부족함으로 2개 나눠집니다. 시간이 남는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이에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 딱 보자마자 이거 답이다 바로 잡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좋겠죠. 또 시간이 많이 남는 부류는 공부 아예 안 한 사람. 문제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면 되고 시간이 남는 것이고 시간이 부족한 부류는 또 둘 중에 한 명인데 하나의 안타까운 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 가만히 있어보자. 이번에 풀 문제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지금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고 또 하나 부류는 공부가 어리버리된 사람들. 답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 같기도 하고 요 같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막 망설이다가 시간 많이 잡아먹는데 은근히 시간이 많이 잡더라고 그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전자에서 시간을 공부를 많이 해서 딱딱 보이게 찍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 공부 스타일이 100점 만점 맞으려고 노력들 하세요. 몇 점 넘어가면 준대요. 그럼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 난 죽어도 이거 못하겠다고 버리고 다른 걸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게 안 돼.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다 맞으려고 노력하시는데 버릴 거 정확하게 버리시고 가져갈 거 정확히 가져가면 60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격 시험은 능력 시험이 아니잖아요. 급수 주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가만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중개사 시험은 깊은 걸 요하는 게 아니라 넓고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폭넓고 넓게 하는 거를. 자꾸 어느 한 부분만 치우쳐가지고 깊게 파고 들어가서 막 나중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대부분 팔레 끼고 다녀. 이 새로운 팔레인데 안 가르쳐 지만 몰라 그래. 다 쓸모없는 거예요. 맞출 것마다 맞추면 60 넘어가니까 평범하게 공부하시라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10월 19일에 오죠. 이날 집을 주겠답니다. 이때 효과 발생하는 걸 뭐라고 부르고? 기한이니까 시기부 조건 기한이잖아요. 소멸 되는 것을 종기부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시기부랑 정지조건부는 장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고 조건 성취나 기한도를 발생한다고 배운 것이고 두 가지는 소멸합니다 이렇게 배운 것이 내용 아닌가요? 그럼 민법은 어딜 다루느냐? 여길 다뤄요. 이틀 보고 다루는 게 민법이고 등기법은 여길 다루는 게 아니라 오늘 다루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으로 등기하러 가자요. 지금 당장. 그럼 지금 등기하면 어떤 등기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문제입니다. 외울 건 아니고 그럼 시기부랑 정지조건은 오늘 주나요? 나중에 주나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주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등기해서 효과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럼 가짜 등기 가등기 할 수밖에 없단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 주고 나중에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오늘 주려면 본등기 하더라 가등기 하더라? 아니 오늘 주고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주려면 본등기에 가등기예요. 본등기 하니까 시기부랑 정지 조건은 가등기 할 수 있다는 말이 만들어지되 종기부나 해지 조건은 가등기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시는 상황을. 알면 답이 나오는데 외우면 까먹게 돼 있으니까 합격하면 집을 준다는 얘기는 오케이? 오늘 줘요? 합격하면 줘요? 합격하면 줄 거 아니에요. 오늘 집 주는 게 아니니까 오늘 등기에도 효과 발생해서 안 되니까 가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오늘 주고
합격하면 집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해지 조건은 본등기할사에다 보니 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셨나? 네. 이거 미복공고 들돼 있으면 여기서 엉킬 것이고 나중에 1월달 또 나오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은 이걸 외우는 게 여기서 기준이에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시기불황, 정지조건부,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서 교재 보시게 되면 148페이지에 요건에서 1번, 2번 설명드릴게요.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가 먼저 나와 있죠. 그럼 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 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나와 있고 환매권의 경우도 가등기 인정해 주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놔두시고요. 가등기에 보존하는 권리에서 기역, 리은, 디귿 찾으셨나요? 그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하고 시기불황, 정지,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으며 장래 확정될 청구권 두 글자를 줄여서 예약. 본계약 체결하기 전까지는 아직 효과 발생 안 했으니까 본계약 체결하면 효과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약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 본계약 체결한 게 아니니까 본등기 못하고 가등기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하시는데 나중에는 이거 말고도 여기 따라 붙는 게 또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오늘은 그냥 법조문상에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암기해야지만 가등기 할 수 있다와 없다를 가려낼 수가 있을 것이고 밑에 가등기 신청이란 말 나오는데 가등기 할 때 그러면 단독 신청하느냐 공동 신청하느냐 가등기는 원칙은 공동 신청할 등기고 예외 규정이 단독이 가능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첨부가 된 경우에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된 경우도 단독 신청을 인정해 주는데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또 이해해 보자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합격하면 집을 증여해 주겠대요. 남편도 못 믿는데 남은 어떻게 믿어? 자, 못 믿죠? 못 믿어 대화가 돼요. 그럼 저에게 뭘 요청하실까? 가등 요청하시겠네요. 같이 가십시다. 둘이 가는 것이 손잡고 가는 것이 원칙인 공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등기 해달랍니다. 제가 가등기 안 해줘요. 그럼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시면 판결 받아서 혼자 갈 수도 있는데 판결까지 안 가더라도 예외가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자,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등기 해달랍니다.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십시오라고 제가 승낙서를 요구했어요. 그럼 승낙서 가지고 혼자 갈 수도 있죠? 반대로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해달랍니다. 제가 바쁘대요.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저희 승낙서 요구해달래요. 저한테. 제가 글씨 모른대요. 가등기 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죠.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법에 규정하는 것이 가등기 해놓으면 주인 바뀌나요? 안 바뀌죠? 우리가 공부할 때 가등기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무상에서는 가등기를 등기해서는 중요하게 안 봐요. 왜 본등기 똑같이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가등기 할 권리가 있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가등기 할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인 제가 가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혼자 가등기를 하라고 가등기를 법원이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요걸 통해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그럼 이제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바빠서 못 간다고 승낙서 요구하게 되면 혼자 갈 수도 있고 제가 승낙 안 하게 되면 법원에 가셔서 여러분이 가등기 권리가 있는데 제가 협조 안 하고 있다 사실만 입증하게 되면 혼자 하라고 명령서를 줘요. 여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자,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승낙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 첨부된 경우에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가등기 어디다 실행하느냐? 가등기 실행 장소는 갑구나 또는 을구에 실행합니다. 외울 건 아니고 소유권도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소유권의 가등기란 얘기는 갑구, 을구. 갑구로 가겠죠? 전세권 설정 가등기는 을구로 가니까 갑구에 갈 수도 있고 을구로 갈 수도 있더라. 둘 다 가되 어떤 경우도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갑구나 을구만 가능한 것이 가등기만의 특징이고
근데 가등기 할 당시의 방식은 주등기로 갑니까? 부기등기로 갑니까? 이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또 물어나 봐야지.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이 뭘까?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 한 글자로 딱 줄여서 여기서는 여러분 공부할 때 성적표에 가장 많았던 거 하나만 대답하시면 돼요. 수, 우, 미양, 가령 제일 많았던 거. 수라고 거짓말할래 자꾸 진짜로. 자, 뭐가 제일 많았어요? 아, 거짓말하지 마시고 크게. 예, 가죠. 뭐라고? 막내요? 가. 수, 미양, 가 알아? 뭐가 제일 많았어, 막내는? 에이, 이쁘다고 용살 쳐야지, 뻑. 자, 가죠, 가. 가짜가 있냐 없냐가 가등기랑 본등기랑 차이점이란 것이에요. 외울 건 아니고 여기 잘 보세요. 알면 되니까. 공부는 자꾸 쓰고 줄치고 외우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자꾸 그 옛날 방식을 따라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알면은 쓸 필요 없잖아요. 모르면 백날 써도 몰라요. 그거는. 집에 갈 때 누구한테 어디 뭐 있냐고 물어봤을 때 걸로 가면 거기 있어 그러면 아 거기 알면은 굳이 써서 가요? 찾아갈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는 백날 써도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의 내비게이션 때문에 잘 찾아가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찾아오라고 쪽지에 막 써주지 않나요? 목동 사거리에서 우회전 다음에 한 50m 쭉 가면 신호등이 있어. 두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한 100m 오다가 우회전 한 번 더 해. 그러면은 좌회전 한 가동을 다 까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백날 들어봐야 써도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는 우리 배운 대로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다. 그럼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인가요? 그럼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가짜가 있냐 없냐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 소유권이 아니니까 당연히 부기등기잖아요.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 부기등기면 그에 따른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모백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짜가 있냐 없냐 이 차이 보고 나는 것이 그 차이뿐인 거고 그럼 가짜를 왜 붙였느냐? 효과 발생을 막으려고. 오케이? 가등기 여러분 교재 보니까 신청은 단독이더라 공동이더라? 공동 신청할 등기 받고 단독도 가능하고요. 등기 실행은 갑구나 을구에 실행해라. 형식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주등기에 의하고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부기등기해야 한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니까 당연히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차이점이 뭐예요? 본등기랑 차이점이 가짜가 있냐 없냐 차이 보고 나는 것이 차이점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밑에 본등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본등기라고 할 경우에 밑에 어디까지 나나 보고 공동 신청할 것이고 거기까지만 나왔네. 요 집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가등기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더라. 둘이서 가등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가등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가 넘어갔을 경우에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나요? 아직? 안 넘어갔죠?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집을 팔아먹을 수 있더라 없더라? 팔아먹을 수 있지요? 그럼 가등기 실행한 이후 갑이 병이라는 자에게 소유권을 팔아먹을 수도 있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병이 다른 말로 제3 취득자라고 부르고 그럼 얘가 3순위로 병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등기권자 누구고? 을이고 원래 가등기 해준 사람은 갑, 현재 주인은 병이 되겠죠? 이렇게 입장 바뀐 상태에서 본등기라고 합니다. 본등기 할 경우는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 신청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둘이 가는 게 원칙인데 이제 의무자가 누구냐가 원칙이에요. 그럼 가등기권자는 을이 본등기 청구가 들어가는데 갑한테 행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병한테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게 여기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는 갑에게 행사를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병한테 갈 필요는 없다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누구한테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 할지 모르겠지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칸을 반을 쪼개요. 여기다 본등기를 통해서 본등기 실행하는 순간 소유권 을이 취득하나요? 본등기 했으니까 취득했죠? 그럼 소유권자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누가 순위가 앞서요? 을이 순위가 앞서죠? 병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소등기 배울 때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 하는 경우에 중간 처분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좀 이따 배우는 좀 기다리십시오 했던 기억인데 그럼 왜 얘한테 못 가느냐? 누구한테 본등기 할지 모르겠지만 본등기 해버리게 되면 병등기는 순위가 밀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럼 본등기 하는 순간 지가 죽는데 지가 본등기 협조할까요? 본등기 함과 동안 자기가 죽어요. 협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판례 입장은 누구한테 가라? 가백이 가라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해준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지 현재 소유자가 의무자 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학자들은 갈라져요. 학자들은 갑한테 간다가 반, 병한테 간다가 반 나눠져 있는데 판례는 가백이 가라 판례 입장이어서 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재판장에서 누가 누구한테 가래요? 누가 누구한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요렇게만 설명 나중에는 을이 바뀌는 경우 갑이 사망한 경우 을이 사망한 경우 다 따져야 돼. 지금은 누가 누구한테 가더라. 재판상에서는 을이 원래 가등기 해준 가백에 청구하도록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등기 권리자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의 경우 수인이 있을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문제인데 전원은 전원명의가 원칙인 반면에 여러 명 중 한 사람 1인이 전원명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대법원 판례 시험 잘 나오는 파트인데 가등기권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 청구할 수는 있더라도 전원명에는 허용하지 못한다가 2002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 잘 걸어요. 오호, 우리 지난주 배운 거랑 상황이 바뀌었죠? 보조등기할 당시에 여러 명의 권리자 중에서 한 사람은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하되 지분만은 등기할 수 없다고 설명드린 반면에 가등기는 반대 입장이에요. 가등기권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더라도 전원명은 허용하지 못한다 해서 여기를 잘 내고 들어오니까 여기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어디랑은 반대 입장이에요? 공유랑은 반대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권자 여러 명이 있더라. 한 사람은 전원명의 등기 가능하대요? 아니면 지분만 가능하대요? 지분만 등기할 수 있고 전원명이 허용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 주의하시고 시기상으로 줄은 다시 쳐드릴게요. 책에서 시기상으로 자 여기 잠깐 보시고 가등기, 본등기, 병등기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죠? 본등기 있고 가등기 있고 요 세 개 중 가등기, 본등기, 병등기 중에서 제일 빨리 들어온 것은 가등기네요. 가등기 실행한 후 본등기하기 전에 시간상으로 갭이 생길 텐데 요 갭 중간에 들어온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병이 여기 들어왔죠? 병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등기를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들어온 중간 처분등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중간 처분등기.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랑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이게 직권 말소당한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뒤에 들어온 등기들은 다 죽어요. 가등기 뒤에 들어온 소유권도 직권 말소, 가등기 뒤에 들어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제2의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다 죽습니다. 그럼 가등기 뒤에 들어온 소유권 등은 다 어떻게 해라? 직권 말소합니다. 그럼 소유권이 좋아요? 지상권이 좋아요? 소유권이 좋죠, 권리는. 전세권이 좋아요? 소유권이 좋아요? 소유권이 좋죠. 저당권이 좋아요? 소유권이 좋아요? 소유권이 좋죠. 그럼 권리 중에 최고의 왕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죽어버렸대요. 그럼 그거보다 못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다 죽는데 죽지 않는 게 있어서 그게 답이 돼 나중에. 지금은 감각적으로 가등기 실행하고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들어온 등기를 뭐라고 부르더라? 중간 처분 등기라고 부르고 중간 처분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한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줄쳐드릴게요. 책 보게 되면
본등기 할 때 공동 신청으로 가셔라. 찾으셨나요? 권리자 의무자 둘이 가는데 의무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의무자 실판에서 갑이 병에게 집을 팔아먹은 경우에 의무자가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갑에게서 병에게 집을 팔아먹은 경우 의무자가 바뀌더라, 안 바뀌더라? 본등기 할 때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원래 해준 의무자 갑한테 본등기 청구하는 거지 현재 소유권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원래 누구한테 갈 것? 원래 의무자 찾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병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이 있더라. 그럼 전원이 전원명의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원 중 한 사람 1인이 가등기권자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명의 본등기할 수는 없다 해서 구별하셔야 돼요. 지분만 본등기할 수는 있지만 전부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본등기 실행을 하게 되면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하게 되면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등기를 한다. 그러므로 본등기 순위 자동으로 가등기 순위에 의하게 되고 순위번호 별도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 가등기를 지워서는 아니 된다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실판에서 본등기 할 때는 칸만 쪼개서 본등기 실행해 주는 거고 순위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몇 순위가 되는 거예요? 2순위. 2순위 이거 언제 부여한 순위? 가등기 때 부여한 순위가 돼버리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럼 순위번호 하나라는 얘기는 가등기랑 본등기는 하나의 등기다 별개의 등기다. 순위번호가 하나라는 얘기는 하나의 등기예요.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를 지워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이 문제인데 본등기하게 된 이유는 가등기 때문에 한 거죠. 가등기가 죽으면 얘도 죽으니까 가등기를 지우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지워서는 아니 된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맨 밑에 3번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중간 처분등기란 말 나오는데 가등기에게 본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찾으셨어요? 양립할 수 있는 거 놔두세요. 그건 지금 안 볼 것이고 양립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하더라.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에 가등기의 말소 등기인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나요? 가등기 태어날 때 공동 단독 이제 졸음이 와가지고 쌍꺼풀 박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가등기 공동으로 들어왔죠? 말소도 공동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나 가등기 안 가질래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 또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특례가 만들어집니다.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등기가 있어요. 그 딱 하나가 바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외에는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나요?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찾으셨어요? 거기에 24의 답이에요.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 뭐밖에 없더라? 가등기 외에는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밑에 바로 나와 있죠. 등기 양식이. 예, 그렇게 해서 2번 순위 안에 가등기랑 이전에 본등기를 같이 실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똑같이 공동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실무상에서 가등기를 중요한 등기를 보질 않아요. 공부할 때만 중요한 것 뿐이고 실무상에서는 가등기를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등기관들은. 하지만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등기를 팔아먹은 경우에 어떤 효과 발생해요? 나중에 다 죽어버리죠? 그럼 중개할 때 가등기 된 거 중개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을 때 대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문제 생기니까 시험에 내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하더라?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신 다음에 6번에 가처분 등기하고 이의신청까지 본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죠.